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으로 막 접어든 중년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남편하고는 이제 같이 지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혼자 있는 게 마음에 편했는지 각자 살 길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부랴부랴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넘게 일을 쉬다 보니 마땅한 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 때문에 사무직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한 게 다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로 해야겠다 생각했고 인력 소개소에 신청서를 넣었죠.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논현동 쪽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말동무와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 한번 다녀오라고 추천해 주셨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추운 겨울이었고 빌라를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일하고 싶다고 어필을 많이 하려던 참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혼자 사시는 어른치고는 너무나 단정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단정하고 점잖은 모습에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파출부 면접 보러 온 김은자라고 합니다. 오셨군요. 혼자 살고 있어서 조금 깔끔하지 않을 수 있고 삭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오랫동안 있어서인지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청소와 빨래 요리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20년 넘게 요리와 빨래 청소만 하고 왔던지라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이제 드디어 독립해서 저도 자리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저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의 첫 출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르신 집으로 출근하면서 저의 첫 사회생활이라면 사회생활인지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곳에 방문하는 거라 신경도 쓰이고요. 오셨어요? 은자 씨. 네, 어르신, 어떤 일부터 할까요? 처음에 호칭 부르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일을 오랜만에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허둥지둥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어르신께서 우선 빨래부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편하게 보이는 일부터 해달라고 하셨어요. 빨래를 돌리고 나서 방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방도 여러 개 있고 거실도 넓더라고요. 오히려 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넓은데 남자 혼자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빨래를 돌려놓고 주방으로 들어와 어떤 음식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냉장고를 보았어요. 냉장고를 보니 정말 먹을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인스턴트 식품은 많았는데 인스턴트를 해드리기에는 성의가 너무 없었고 맛있는 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빨래 돌리고 있는 사이 장 보고 온다고 했죠. 어르신이 힘들게 밥까지 만드냐고 하시면서 처음 온 동네이니 헷갈릴 수 있어 같이 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셨고 저도 말동무가 필요했기에 어르신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 어르신 먹고 싶으신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닭백숙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닭백숙이 어려운 음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빠르게 닭이랑 부추 등 재료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장을 보면 30분 이상 시간을 소요하기 마련인데 말없이 뒤에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반찬도 조금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콩나물이랑 콩자반 만들려고 조금 반찬도 구매했어요. 어르신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간식도 사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배려가 배어 있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마트에서 구매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트 사장님께서 어르신에게 사장님 새롭게 구한 와이프예요. 너무나 젊네요. 이러더라고요. 어르신은 가볍게 이쁘죠? 이제 우리 집에 살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가볍게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재치 있게 넘기시는 모습에 저도 가볍게 웃음으로 답하고 어르신이랑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소파에 잠시 앉아 계시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닭 손질을 하고 닭백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콩나물 무침이랑 콩자반 등 간단하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이 정말 빠르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중받는 모습,
누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다 주는 모습이 너무나 오랜만이어서 갑자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닭백숙을 차려드렸어요. 어르신은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로 먹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자 먹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앞에 앉아서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면 배달 음식보다 더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누군가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 들자 갑자기 가슴에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매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어르신은 제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너무나 좋죠. 이렇게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첫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제 뒤에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고선 고무장갑을 다시 사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운 손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옆에서 조잘조잘대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오히려 어르신이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간식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어르신은 맛있는 치즈케이크 파는 곳을 안다고 다음번에는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첫날인데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어르신 모습에 저도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 청소를 시작했고 어르신은 잠시 외출을 했죠. 방 청소를 하면서 어르신이 어디에다가 물건을 두는지 파악했고 어르신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구석구석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어르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호두과자를 내밀더라고요. 일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집에 가서 먹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호두과자를 보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사소하게 감동받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날 생각보다 일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맨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말동무가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일하면서 말동무까지 생긴 기분이랄까? 그 첫 출근 이후 어르신 집에 가는 게 너무나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르신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째 12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어서인지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 어르신은 조금 그치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어르신 집에 있으면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 그와 단둘이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 먹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어르신은 너무 집 가기 힘들면 어차피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 여기서 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기도 힘들고 다음날도 여기로 출근해야 되니 편하게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도 남자 혼자 사는 곳에 그래도 여자가 잔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침대 있는 방을 가리키면서 침대에서 자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을 배려해주는 모습은 정말 멋있게 느껴졌고 저는 빈 방에서 자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자고 했죠. 그 누누는 날 맥주 마시던 우리의 첫날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맥주 마시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르신이 왜 파출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분에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상대방 눈을 잘 마주치고 배려심이 너무나 깊으세요. 저도 오랜만에 소녀처럼 까르르 하면서 웃기도 했고 뭔가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속 깊은 대화를 하면서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저를 쳐다봐주는 눈빛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쳐다보는 눈빛처럼 저를 바라봐주는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눈빛을 보니 소녀처럼 변하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외롭지 않고 즐겁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저의 이 가벼운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르신이 가볍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의 터치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터치를 온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저를 설레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이에 소녀 같은 감성을 느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둘이 조용하게 같이 있으니 부부가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저에게 부부라는 단어를 쓰니 갑자기 정신이 번뜩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가벼운 터치의 시작으로 저는 가볍게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어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온전히 그이에게 의지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술김에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그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이가 저를 가볍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손길이 가볍게 제 허리 쪽으로 내려갔어요. 저도 그의 터치를 그냥 두었고 그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주었고 그렇게 첫 입맞춤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스킨십으로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이런 게 진정한 남자가 아닐까요? 정말 가슴에 온 감정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어른스럽게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술만 맞닿은 채 서로 손을 잡고 어깨까지만 허용한 채 하루를 보냈고 그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부부 생활도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되었다면 좀 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좀 더 노력하려고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그의 뒤에 서 있었어요. 그가 오미자차를 끓였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여자에게 오미자차가 좋으니 꿀물 대신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미자차를 마시니 가슴이 따뜻하고 온 몸이 뜨거워져서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눈 오는 날 조용한 식탁에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던 순간들, 그의 눈빛이 다정했고 저도 뭔가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감정들. 갑자기 감정들이 올라오자 그에게 제가 먼저 고맙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고 고백 아닌 고백이었죠. 그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순간, 위로를 해주는 순간,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우리의 아침은 우리의 관계를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제 나에게 어르신이 아닌 남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제 좀 더 나를 아내처럼 챙겨주기 시작했고, 좀 더 남자답게 대담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신사답게 예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술을 마셔서 그런지 아침을 생략하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스팀 청소기로 바닥을 닦고 있는데 그이가 외출을 안 하고 제 뒤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저는 외출해도 된다고 하니 혼자 쓸쓸하게 두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은 왜 이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가 제 뒤로 오면서 갑자기 제 힙라인 쪽에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원피스를 가볍게 올리시더라고요. 그가 어제 참았던 거 오늘 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뭔가 너무 진도가 빠르다고 느껴져서 괜찮아요. 가볍게 맡겨봐요. 너무 커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관계라는 관계를 맺고야 말았어요. 좋아요, 정말. 나는 수줍게 오빠라는 단어를 외쳤고 그는 제 몸속 깊숙하게 천천히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묵직한 물건을 가볍게 터치하기 시작했고 그는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고용한 사람과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놀라움과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는 아기 다루듯 저를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저의 물건을 천천히 만져주는데 정말 30대 이후로 오랜만에 한계치가 절정으로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그가 하라는 대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중요 물건 쪽으로 향할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 아래를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자극해주는 그의 기술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느낄 수 없는 기분이었고 우리는 갑자기 거실에서 땀을 흘리면서 서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침대로 이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몸이 뜨겁게 달라올라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제 몸에 입술을 맞추며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뭔가 제가 만족에 차서 절정에 올라가는 소리를 보여서 그랬는지 그가 귀엽다고 쳐다보더라고요. 오빠 살살해요, 살살해요. 그의 묵직한 물건이 내 깊숙한 곳까지 닿았을 때는 정말 이게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다가온 그의 몸은 강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복잡한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남자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몰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혹시나 파출부를 그만두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안 된다고 했죠. 그는 갑자기 멈추면서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날이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여자로 대해주고 싶다고요. 그냥 파출부 말고 여자로서 제 남은 인생 옆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저를 여자로 대해주는 그의 모습이 저를 뭉클하게 하고 그의 진지하고 수줍은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한순간 매몰차게 따로 살자고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제 남은 인생을 꾸려나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다시금 나를 여자로 느끼게끔 만들었고, 그는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대로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게 맞죠? 저도 어느 순간 그의 남은 인생에 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자식들이 저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식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뻔하기도 했고, 그리고 파출부로 와서 갑자기 꽃뱀처럼 어르신을 유혹했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 그런 현실이 무섭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말 진지하게 은자 씨 무서워하지 말아요. 계속 옆에서 지켜주고 우리 사랑 시작하면 리드할게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날 저에게 다가와 우리의 첫 관계를 시작했던 그 시점 이후로 약간 서먹해지긴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사랑을 나누기에는 앞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보는 시선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무적으로 조금 대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제가 일 끝나기를 기다리고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제 고백이 부담스러웠어요? 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남들이 보는 시선 그리고 논현동에 집 있는 어르신 돌보면서 파출부가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것 같고 자식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사람들이 꽃뱀이라고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 차분하게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남아있는 인생 동안 지켜주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담백하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한평생 남 눈치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지 지금 또한 남의 시선부터 신경 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버지가 딸에게 말해주는 기분, 사랑받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볍게 그의 입술이 다가왔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작은 떨림이 느껴지고 그의 담백한 고백에 제 마음이 그때야 열렸죠. 나이 차이를 잊어버릴 만큼 뜨거운 전기가 통하듯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저는 천천히 제 손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아래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짧은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었고 이제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제 모든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손을 제 아랫도리로 가지고 갔어요. 만져주세요. 라고 속삭였죠.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제 깊숙한 곳에서 만족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는 여자와 남자로 대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상을 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었어요. 저도 마음을 열자 우리는 몸짓이 더 가볍게 여겨졌고 그가 처음으로 저를 거칠게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래쪽을 마구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에게 마음을 열자 저는 다리를 벌려주었어요. 쑥스러워하지 않자 그가 더 대범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손을 제 여기저기 탐험하게 해주었어요. 그가 조심스러워하는 행동을 제가 대범하게 행동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그이보다 젊으니 저의 이런 탱탱한 느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서로의 애칭을 여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은 그이의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저도 제 자식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다져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와 평생 같이 하고 싶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과 평생 함께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항상 저와 함께 할 때면 황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이보다 젊으니 저는 아래가 다 젖기 시작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그이가 보면서 항상 감탄해요. 이럴 때는 정말 나이 차이가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우리의 관계에서 제가 헌신할 때가 많아요. 그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해주죠. 처음으로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자식들에게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오픈하기로 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고 하루하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